그러다 보니까 분양권과 입주권 다르다.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지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오늘 주제 무엇이냐? 입주권, 분양권, 취득세 정리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한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일단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복습 차원에서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존에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에 대해서 1.1에서부터 3.5%의 취득세율이 있었었는데 이게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 3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붙었어요. 그런데 교육세가 0.4%예요. 2주택 0.4, 3주택도 0.4. 근데 농특세는 또 0.6, 1.6 이렇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취득세가 지방세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8.4, 9.0, 12.4, 13.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취득세를 우리가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대를 분리해야겠죠. 세대 분리하고 셋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자녀는 1세대 1주택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 부분까지도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여기서 참고로 말하는 입주권은 멸실된 입주권이에요. 멸실되기 전에는 주택이 있으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만 제외인데 제가 일전에 영상 찍었을 때 어떻게 표현했냐, 오피스텔이 100채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은 한 채도 없다라고 하면 1주택자 세율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개정됐었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언제냐, 2020년도 8월 12일 이후로 새롭게 신규 취득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취득세 계산할 때 얘는 포함이다. 100채의 오피스텔이 있다가 오피스텔 한 채를 더 샀어. 그 다음에 주택을 살려고 하면 이제 2주택자 중과세율로 간다. 8.4%.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 재개발에서 이렇게 다주택자 중과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도로 상가, 일단 얘네들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6%의 취득세로 간다. 멸실된 입주권, 얘네들도 주택이 멸실됐잖아요. 토지분 취득세 4.6%로 간다. 무허가 건축물, 얘네들은 주택 아니에요 싶을 수 있지만 무허가다 보니까 얘는 4.4%의 취득세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득세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 도로상가 같은 경우는 아예 주택이 아니라 양도세, 종부세에서도 합산 배제. 우리 멸실된 입주권 같은 경우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시켜버리지만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는 일반과세다. 이 부분까지도 포인트를 이야기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복습이었어요. 자, 이제부터가 새로운 개념이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무엇이냐? 분양권이 710 대책 나오고서 정말 복잡하게 나왔었어요. 분양권이 취득세가 왜 복잡하지? 예전에는 분양권은 애초에 취득세 납부 대상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준공했을 때 취득세 내고 뭐 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날짜들이 나오죠. 2020년도 7월 10일 이전 분양권 계약했었으면 1에서 3% 일반 유상매매 취득세율로 갑니다. 잔금 시점에 대한 기한이 있었었죠. 특히 우리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한 다음에 입주까지 뭐 3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취득세가 다주택자야? 이렇게 막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 기한과 상관없이 710 대책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일반 세율로 부과할게 라고 행안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었죠. 그럼 시행령이 바뀐 다음에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데, 계약할 시점에 다주택자였다라고 하면 잔금 시점에 무조건 다주택자 세율을 때린다. 뭐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계약했었을 시점에 내가 3주택자였었어요. 그랬는데 710 대책 이후에 계약했다라고 하면 8월 10일 이전에 계약했는지 이거 하나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잔금 시점에 내가 3주택자라고 하면 원래 12%의 취득세를 낼 것을 앞에 A, B 주택을 처분했어요. 그러고서 1 입주권만 남아있다가 얘가 주택으로 변환됐다. 그러면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낼 것인데, 우리가 8월 10일 이후에 분양권 계약을 했었다라고 하면 계약 시점에 A, B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C 입주권을 샀었다. 어떻게 되느냐? 계약 시점에 너 3주택이었었으니까 그럼 3주택자 취득세율로 때릴게. 이게 말이 돼요? 싶을 수 있는데 저도 참 이상해요. 이게 지방세법 시행령을 보시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
우리가 계약한 분양 계약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취득 시에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한다 라고 써 있어요. 계약했었을 때 내가 다주택자였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때린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사실 억울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사실 계약 시점을 가지고서 취득세를 매긴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분양권 취득세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정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제가 분양권 취득일이라고 써 있었지만 바로 한 칸 위에 보면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입주권도 그러면 취득세가 박 터지는 거 아니요가 당연히 질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그리고 바로 이번 영상에서도 멸시에 대한 입주권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장 취득세 4.6 냈는데 나중에 완공 시점 됐더니 취득세가 2주택자야 8.4% 취득세 내야 된대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입주권과 분양권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가 않고 또 다른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다른 상품들이에요. 이게 세금적으로 계산할 때 취득 시점도 정확하게 다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입주권 같은 경우는 취득 시점이 언제냐? 준공이 나면 그때 바로 즉시 취득한 걸로 보거든요. 근데 분양권은 잔금 기준일이에요. 이 잔금 기준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분양권에 대한 시공사 잔금을 완납하는 그 날. 자,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입주권과 분양권은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가 승계되는 거라 했었잖아요. 종전주택과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은 이어지는 거고 새롭게 준공이 나는 시점에 취득하는 걸로 봐버려요. 그렇다 보니 준공 시점 취득일이 되느냐,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원시 취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 되면 취득세를 무엇으로 내느냐? 보존 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보존 등기 취득세율은 몇이냐? 2.96%. 그리고 내가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이다라고 하면 농특세 0.2%가 더 붙어서 3.16%의 취득세율을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분양권은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조합에서 수분양자들에게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승계 취득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해당 부분은 유상매매 취득세율로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1주택자라고 하면 1에서 3%, 다주택자라고 하면 8%, 12%, 여기서 농특세, 교육세는 별도로 더 붙게 되는 것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과 입주권 다르다, 이 부분까지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실전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A주택, B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사는 경우, 분양권을 사는 경우가 다르게 되는 거죠. 내가 입주권을 샀었다라고 하면 해당 입주권이 준공됐었을 때 해당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2.96%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분양권이다 라고 하면 12.4%의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용어 차이가 정말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입주권과 분양권 같지만 같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드렸는데, 이렇게 복잡해진 취득세 속에서도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 했었을 때 알아야지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잘 모르고 투자해버리면 정말 나중에 후회하고 취득세만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셔가지고 내가 현명한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방 재개발의 신,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잘 알아보시고서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